제가 최근에 접수한 이메일들은 제 기자 생활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여러 가정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줄줄이 제보를 해온 거예요. 아니,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니.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취재 가방을 챙겨 들고 아이 둘을 둔 어떤 미국인 엄마가 거주한다는 중서부 교회로 달려갔지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저널리스트 에이미입니다. 평소 국제 이슈와 문화 교류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기사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아주 특별한 취재 요청들이 제 메일함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취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설마 미국인들이 왜 한국으로 이주하려 하나? 한국 하면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분단, 케이팝 정도가 떠오르는 정도인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연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이거 분명히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되겠는데?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서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행을 고민 중인 가정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부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 씨가 첫 번째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이자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트럭 운전사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메일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미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나니 그곳에서 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국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고 여기지만 총기 사고나 교육비, 의료비 등 여러 문제로 걱정이 커졌거든요. 혹시 기자님께서 이 사연을 취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지만 호기심이 자꾸 솟구쳤습니다. 게다가 에밀리 씨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메일 박스를 보니 유사한 내용이 또 여러 통이 와 있더군요. 한국의 사교육이 대단하다. 한국의 의료보험이 저렴하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등등. 별의별 이유가 다 있었지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해보기. 저는 곧장 에밀리 씨 가족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미국 대륙 한복판, 평화로운 교외 풍경이 펼쳐진 곳이었지요. 이곳에 사는 가족이 왜 굳이 전혀 다른 문화권인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꿈꾸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대학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여러 나라를 자주 방문하긴 했지만 한국에 머문 적은 길어야 12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가 꽤 발전되어 있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미국인이 거기로 이주하고 싶을 만큼 대단한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CNN이나 BBC 같은 주요 매체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컨대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 안전한 치안과 밤문화를 즐기는 24시간 도시, 한국의 K방산 수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등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더군요. 게다가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에밀리 씨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마당 한쪽에 놓인 아이들용 미끄럼틀과 그네였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기에 딱 좋은 전형적인 미국 교회 주택이었지요. 에밀리 씨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그러나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휴,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감사해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말하면 다들 제정신이냐고 묻곤 해요. 그런데 전 정말 진지하거든요. 저는 에밀리 씨가 한국을 동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총기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에밀리 씨가 사는 지역은 그리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근처 학교에서 몇 차례 위협적인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아도 지역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이 밤 늦게까지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는 걸 접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혼자도 새벽까지 식당이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미국 대도시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 총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늘 있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총기 사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든 갈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도 생겼어요. 전에는 막연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았는데 GDP 순위나 IT 기술력을 보면 미국 못지않게 발전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나 교육 수준, 치안 지표 등을 보면 충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자체가 빠르게 현대화되었다는 건 더욱 인상적이지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1950년대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스토리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극적입니다. 에밀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비와 의료비였습니다. 에밀리 씨는 두 아이가 아직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지만 미국에서도 아이가 자라면 학비와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사교육비가 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지역에 따라 공립학교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이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는 게 현실이지요.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복잡해 큰 수술이나 응급실 이용 시 엄청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에밀리 씨는 첫째, 아이가 독감으로 입원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하고도 $10,000 이상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치 악몽을 꾸는 듯했다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부담이 훨씬 적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더군요. 저 역시 한국에 장기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가 미국 대비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감기 몸살 정도로 병원을 방문해도 몇 달러 수준이고 큰 수술을 받아도 미국처럼 도무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는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더니 에밀리 씨는 정말 꿈 같다고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사라 씨였습니다. 사라는 서부 해안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남편이 IT 업계에서 일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행을 고민 중인지 궁금했지요. 그 이유를 묻자 의외로 K-팝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 딸이 BTS를 좋아해요. 처음엔 그저 어린아이의 음악 취향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딸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이거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구나 싶었죠. 사라 씨는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노래방에 가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점점 호기심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달리 친구나 가족, 이웃 간에 끈끈하게 지내는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미국 문화의 자유분방함을 좋아해요. 그런데 딸을 키우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이 좀 더 살아있는 곳이면 아이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라 씨 딸이 BTS를 좋아하니 자연스럽게 한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대표적 메뉴는 물론이고 한국 길거리 음식 떡볶이, 어묵, 호떡, 튀김 등까지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침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또 K-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본 한국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화장품에도 매료된 듯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에게 매력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K-팝이 시발점이 되어 음식, 패션, 뷰티, 드라마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며 결국엔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아직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간단한 인사말이나 노래 가사를 조금씩 외우다 보니 딸아이가 스스로 한국어 교재를 찾아볼 정도예요. 이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가족 모두가 의외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한류 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서양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점입니다. 북한과 대치 상태인 나라라면 어쩐지 전쟁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거리에 군인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한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징병제를 실시하며 K방산무기 수출으로도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탄탄하다 보니 오히려 북한도 쉽게 도발하지 못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테러나 무장 범죄가 발생하기 어렵지요. 한국은 도로교통법규나 경찰 시스템, CCTV 인프라가 꽤 잘 갖춰져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가도 안전하다는 건 많은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당연한 일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치고는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거의 없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느끼는 위협보다 훨씬 덜하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에밀리, 제가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한국이 북한과 마주 보고 있는 나라라는 걸 새삼 인지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거리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국방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생활 속 체감 안전도가 높을 줄이야.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도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 군사협력 역시 긴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인 입장에선 적어도 반미 감정이 극단적으로 심한 나라는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지요. 물론 한국 내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미국과 우호적인 편입니다. 또 삼성, LG, 현대, 기아, SK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 이 나라가 작다고 무시할 나라가 아니구나. 오히려 치열한 기술 개발과 교육 열풍으로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많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한국 브랜드라는 건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미국인 부모들에게 전해 듣고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일궈낸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쟁 직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땅에서 어찌 이토록 강력한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이루어낸 걸까요? 분명히 그 사이에는 한국인의 근면함과 단결력, 그리고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자부심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지요. 이 점이 때로는 너무 과도한 교육 열기, 즉 스카이캐슬 같은 경쟁 구도로 비판받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교육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커리큘럼이 국가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학교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도 활발해서 부모가 원한다면 다양한 과외나 학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요. 미국은 지역마다 교육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사립학교 학비도 엄청나죠.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 안에 수많은 학교가 밀집해 있으니 이동거리가 짧고 교육 기회도 고르게 제공됩니다. 에밀리 씨나 사라 씨 같은 미국인 엄마들은 이 점을 특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자녀가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식 교육에 대해 너무 경쟁적이다라거나 밤늦게까지 학원에 묶여 있다는 부정적 이야기들도 들었지만 적어도 좋은 교육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더군요. 한국이 문해율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기로 유명하다는 건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우수성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한글이 표현 문자로서 체계가 간단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제 딸이 BTS 노래 가사를 외우겠다고 인터넷에서 한글 자모음을 보는데 생각보다 익히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에다 이리저리 조합해야 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시각적으로 구분이 분명하잖아요. 게다가 조합 원리도 직관적이어서 아이가 재미를 느꼈어요.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처음에는 생소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금세 문장을 읽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글의 장점 덕분에 한국인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글을 깨치기 쉽고 교육에도 유리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지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한 교수님으로부터 한글은 인쇄술의 발달 이후
조선시대부터 서민까지 글을 배우기 용이하게 해주었고, 이게 근대 이후 폭발적인 문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사라 씨에게 전해주었더니 너무나 흥미로워하더군요. 자막 없이도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면 딸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남편이 대형 트럭 운전을 하면서 화물 중에 삼성이나 LG 전자제품, 현대 자동차 부품 등을 나르는 일이 잦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물건이 한국산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인들이 Made in Korea의 라벨을 보면서도 그냥 동아시아 어딘가쯤으로만 막연히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막상 한국을 파고들어 보면 반도체 자동차조 선화학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과 경쟁할 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지 통신이나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저는 제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미래 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남편도 나중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죠. 미국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한국도 지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려는 목표로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수출입 총액, 1인당 GDP, R&D 투자 등을 보면 상당히 탄탄한 기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밀리 씨가 특히 부러워했던 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였지요. 사실 한국인들도 의료 쇼핑이 잦다, 보험 재정이 어렵다 같은 비판을 하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천국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청구되는 미국 상황을 겪어본 부모로서는 당연히 한국 시스템이 꿈처럼 느껴지겠지요.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병원비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돼요. 그래도 아이 건강이 우선이니 가긴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는 언제 청구서가 올까 노심초사하죠. 한국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비용이 싸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치과 진료도 보험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산부인과나 어린이 진료에 관해서는 지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체류 비자를 받아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 역시 꽤 낮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잘 몰랐지만 적어도 미국보다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의 육아 지원 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사라 씨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주나 시 단위로 지원 제도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 부럽다고 하더군요. 사라 씨 딸이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직접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보려 애썼다고 합니다. 사실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초보자가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엔 유튜브에 레시피가 워낙 많아서 도전해 볼 수 있지요. 미국엔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가 넘쳐나는데 아이가 채소 섭취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한국 반찬 문화가 부럽습니다. 몇 가지 반찬만 있어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한식의 다양한 반찬은 한국인의 식단을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나물 반찬이나 국, 찌개 등을 통해 섬유질과 단백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지요. 건강식 하면 샐러드만 떠올리는 미국 문화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또 사라 씨가 입이 떡 벌어졌던 건 한국의 배달 문화였습니다. 밤 11시에 치킨 시켜 먹는다, 새벽 2시에 라면 배달이 가능하다 같은 얘기를 듣고 그게 말이 돼요? 라며 놀라워했죠. 미국에서도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같은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심야까지 다양한 메뉴가 배달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 일명 정치인 문화도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간에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족끼리 뭉쳐 사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지요. 또 자연재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체로 기부를 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뉴스에 자주 보도됩니다. 미국도 물론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이 있지만 한국인의 단합은 좀 특별해 보였어요. 코로나19 때 마스크 쓰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라든가 IT를 이용한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을 거치며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단결력을 높였고 경제 발전과 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한국으로 당장 가고 싶다 하는 미국인 가족이라도 막상 비자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장기 체류를 하려면 취업비자 혹은 유학비자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것저것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나 남편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영어만으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 강사나 IT 분야 등 영어만으로도 가능한 직업이 있긴 하겠지만 경쟁도 치열하겠지요. 한국 정부도 최근 들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는 무시 못합니다. 또 서울 같은 대도시의 주거 비용은 이미 미국 주요 도시 못지않게 높아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세, 월세 제도가 다르고 계약 방식도 낯설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문화 차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중심 문화가 강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미국인에게는 때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문화라든가 연장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예의 범절이라든가 빨리빨리라는 속도감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저도 너무 이상적인 모습만 상상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직접 가보면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아이가 더 안전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한 번쯤 모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에밀리 씨와 사라 씨를 비롯해 6가족 정도를 추가로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국이라는 환경을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당장 이삿짐을 싸서 떠나겠다는 사람은 소수였지만 한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미국 기자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져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전까지 저도 한국하면 K-팝, 분단, 빠른 인터넷, 맛있는 BBQ 불고기 정도의 단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그 나라가 보유한 역사적 극복 스토리, 국방력, 교육제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지금만큼 잘 나가는 건 운이 좋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숨막히는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민을 고민하는 미국 가정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기 문제, 의료비 부담,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한국인의 삶이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총격 사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제게 가치가 큰 나라예요. 게다가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 저력이라면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안정과 성장 배경에는 수많은 세대의 희생과 땀방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힘든 역사를 극복해온 경험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확고해 보이더군요. 에밀리 씨는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복잡하고 비싸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지방 도시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며 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지요. 한국에는 KTX로 도시간 이동이 수월해 어딜 가든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욱 동했다고 합니다. 사라 씨는 반면 서울 한복판에서 지내며 K-팝 콘서트도 실컷 즐기고 아이에게 글로벌 도시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강변 야경, 남산타워, 홍대 앞 거리 공연 등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을 직접 누려보겠다고 다짐하더군요. 두 가족 모두 한국인이 친절하고 외국인을 환대해주는 편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어디나 예외는 있다. 때론 차별을 겪을 수도 있고 말이 안 통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해줬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취재가 끝나면 조만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출입국을 찍고 취재만 후다닥 하고 돌아오는 시기였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가 만난 미국 가족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지방의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각기 다른 거주 형태와 가격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미국인 자녀가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 또는 일반 초등학교 입학 절차, 방과 후 활동 등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달 앱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계좌 개설 방법, 병원 예약 방식 등 외국인이 적응하기에 필요한 팁을 직접 몸소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적응이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PC방 문화, 노래방 문화, 야시장 등 독특한 밤문화가 상당히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흥미로운 기삿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에밀리 씨와 사라 씨 같은 부모들에게 미국이 전혀 매력 없는 나라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자유로운 분위기,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같은 점은 한국에서도 배우거나 부러워하는 요소일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과밀 현상, 지나친 경쟁 구도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 요소, 특히 총기 사고, 의료비, 교육 격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쪽이 훨씬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 가족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 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기자로서 그동안 미국이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미국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매력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선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는 엄청난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지요. 치안과 안전, 총기 규제가 엄격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당할 걱정이 현저히 적습니다.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탄탄한 교육 인프라,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다양한 선택지가 갖춰져 있어 교육 열망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ICT, 강국 초고속 인터넷, 배달 서비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최첨단 서비스가 생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K문화와 공동체 의식, K-팝, K-드라마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유사시 서로 돕고 단합하는 국민적 에너지가 강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억압과 전쟁을 극복하고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발전시켜 높은 문해율을 달성했으며 짧은 기간 만에 경제, 기술, 문화 전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게 되니 왜 미국 가정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의문이 싹 풀리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국민들의 자부심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취재를 마무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에밀리 씨와 사라 씨가 언제쯤 한국을 방문하실 거냐는 메시지를 보내놓았더군요. 아직 구체적인 항공권 예약은 안 했지만 조만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계획이라는 겁니다. 기자님이 한국에 먼저 가서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우리 가족 이주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 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싶었지요. 미국에서조차 그토록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라면 한국이 제공하는 여러 시스템과 문화가 정말 귀중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삶도 장밋빛 낙원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 한국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역사를 통해 이룩한 국방력과 경제력, 치밀한 교육제도, 깊이 있는 문화 자산 등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니까요. 저는 미국 기자로서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성숙한 매력을 지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더 나은 미래와 안전, 교육, 의료를 찾아 한국을 동경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해 정착하게 된다면 어떤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어쩌면 머지않아 미국발 K이주 붐 같은 현상이 본격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분명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며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앞으로 한국을 좀 더 자주 방문하며 이런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사로 담아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인 독자 여러분께도 작은 자부심과 보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개선해 나가며 더 좋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에이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